안녕하세요. 이준수 세무사입니다. 우리는 지금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부분을 알아보고 있고요. 오늘은 마지막 남은 기타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관련 규정에서 다룰 내용은요. 먼저 1번 감면세액의 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고요. 2번 세액 감면 신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도 자격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마찬가지로 농어촌 특별세가 비과세됩니다. 어떤 세액 감면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세액 감면 상당액에 세율 20%를 곱한 금액을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내가 낼 세금이 100이고 세액 감면이 100이라서 내가 실제로 납부할 금액이 없다 하더라도 이 세액 감면 상당액에 20%를 곱한 20원만큼은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 감면 규정에 있어서는 이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농어촌 특별세라는 것은 농업 경쟁력의 강화를 위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과세하는 목적세인데요. 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도 농민의 조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농민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해 주고 나서 그 세액 감면 상당액의 20%를 다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세금을 납부해라고 하면 이거는 혜택을 주었다가 다시 도로 가져오는 셈이 되니까 이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만큼은 농어촌 특별세를 비과세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다룰 내용 중에서는 대토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바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감면세액의 한도입니다. 먼저 한번 쭉 읽어 볼게요. 동그라미 1번 과세기간 감면 한도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간 1억 원을 한도로 감면을 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5년간 합계 감면 한도를 보겠습니다. 5년간 대토 감면, 여러가지 감면 규정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감면들을 모두 포함하여 5년간 2억 원을 한도로 하는데 이 경우에 있어서도 대토 감면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예시를 좀 들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 감면의 한도를 다루기 전에 먼저 자격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격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은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간 1억 원,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5년간 2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 감면은 그 한도가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간 1억 원,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5년간 2억 원인데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5년간 2억 원이라 하더라도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 감면에 있어서만큼은 아까 본 문장을 보면은 1억 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021년도에 내가 먼저 다른 감면을 3천만 원만큼 받았다 하면 2021년도에 내가 자격농지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최대 7천만 원이겠죠. 왜냐하면 자격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의 한도는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간 1억 원 한도에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2022년도에 내가 마찬가지로 자격농지에 대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자격농지 세액 감면의 한도는 5년간 2억 원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미 1억 원만큼 세액 감면을 받았으니 2022년도에는 최대 1억 원만큼 세액 감면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 감면 한도를 예시를 들어보면요. 마찬가지로 2021년도에 내가 다른 감면으로 이미 3천만 원만큼 받았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2021년도에 농지대토로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최대 7천만 원이겠죠. 왜냐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 감면의 한도는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1년간 1억 원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2022년도에 오면 이때는 농지대토 세액 감면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 했을 때 최대 3천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농지대토에 대한 세액 감면의 한도는 다른 감면을 포함하여 5년간 2억 원이긴 하지만
농지 대토에 대한 세액 감면의 한도는 5년간 1억 원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 이미 농지 대토에 대한 세액 감면을 7천만 원만큼 받았다고 했을 때 2022년도에는 최대 3천만 원밖에 세액 감면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PPT로 넘어가 볼게요. 감면 세액의 한도 부분이었고요. 다음으로 세액 감면의 신청입니다. 이 부분은 특별히 어려울 건 없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세액 감면의 신청, 동그라미 1번, 가세표준 신고와 함께 세액 면제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2번, 확정 신고 시까지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지 않은 경우에도 농지 대토에 의한 감면 규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감면 신청을 하고 1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동그라미 2번은 선양도 후 취득과 관련된 내용이겠죠. 선양도 후 취득 다시 한번 볼까요? 선양도 후 취득에 있어서 종전 농지에서 4년 이상 거주하고 경작한 자가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그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하고 그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종전 농지 경작 기간과 신규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이 종전 농지 양도 소득에 대해서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내용이었죠. 이때 이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2개월 사이에 신규 농지를 취득을 못했다 하더라도 일단 세액 감면을 해줄 테니 이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하고 추후에라도 그 관련 서류를 세무서에 좀 제출을 해달라는 거죠. 이해가 좀 되셨을까요? 그럼 다시 내용으로 돌아가서요. 세액 감면 신청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다루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대토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토 감면의 사후관리 부분을 들어가기 앞서 가지고 선양도 후 취득과 선취득 후 양도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하고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양도 후 취득이 뭐였죠?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그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경우에 따라선 2년 이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하고 그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경우에 따라선 2년 이내에 신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고 신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이면 이 종전 농지 양도 시점에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거였죠. 선취득 후 양도는 어떤 거였죠? 4년 이상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농지를 양도하고 그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경우에 따라선 2년 이내에 신규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신규 농지 소재지에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 농지 경작한 기간을 합산하여 8년 이상이면 이 종전 농지 양도 시점에 세액 감면을 해준다는 거였습니다. 즉, 선양도 후 취득이 되었건 선취득 후 양도가 되었건 세액 감면이 먼저 일어난 다음에 추후에 그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추후에 이런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는 당초에 이 세액 감면 받았던 부분을 추징을 한다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동그라미 1번, 이거는 선양도 후 취득의 경우만 해당되는 겁니다. 읽어볼게요. 종전의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내, 경우에 따라선 2년 내에 신규 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거나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 또는 가액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라 하면 당초 감면 세액을 추징을 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신규 농지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가로 부분을 보면 신규 농지를 선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경우에 따라서는 2년입니다. 새로운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면 세액을 추징을 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3번은 이 8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 서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미만이라 한다면 감면세액을 추징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근로소득은 총급여로 따집니다. 사업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연도가 있다고 하면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을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5번도 새로운 농지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 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 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수익금액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기준 이상인 가세기간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감면받았던 세액을 추징합니다. 이 복식부기 의무자 수익금액 기준은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일정 수익금액 이상인 자 정도로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관련 규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